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이모일이 되겠고 일진은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 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 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의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스잎,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그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했습니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다라고 했고요. 신왕하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시를 취용한다고 했고, 임수 자체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취용법이다라고 했는데,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어디입니까? 미월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미 남방으로서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4월, 5월, 미월은 어떤 오행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는 반면,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 양지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럼 수는 미월에 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약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저것이 정관일지언정 임수 자체가 약한데 토가 많게 되면은 임수 자체를 탁수로 만들고요. 탁하게 만드는 거. 임수는 탁해지면 좋을 게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미월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거의
미토가 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도 일단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월의 임수, 당장 임수 자체가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인성인 금을 얻어서 신금 임수를 갖다가 보존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 토왕절이고 미토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한다든가 또는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파극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가 많아져서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임수를 파각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이런 경우에 간목 자체가 미월에 수기가 부족하면 약하니까 뭐 천간으로 개수라든가 지지로 해자수 등이 있어서 간목을 수생목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월의 임수, 그래서 먼저는 약한 임수를 갖다가 금으로서 이렇게 생조 금생수 해주고요.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되 간목이 약한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간목을 보좌해 준다라고 하면 미월의 임수가 중화를 이루는 아주 좋은 국세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말씀드린다면 격국과 용신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죠. 용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 틀을 보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틀 안에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용신이 되는데, 이 격국과 용신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분석해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임수라고 하는 일간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미토, 양토가 아니라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월지는 미토가 일간이 임수를 이렇게 극하게 되죠.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관성이라고 합니다. 참고할 개념,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아극자라고 하고 재성이라고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도 지나치게 되면 나를 해악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관성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오늘의 관계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관이라고도 하고, 편관 달림 실살이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정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미월은 어떤 관계?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면서 수는 미월에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신약한데 관은 왕하다,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미토 안에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화, 그 다음에 을목이 있겠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인 정화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될 수 있고요. 정제격 또는 예를 들면 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 뭐예요? 미토에 있는 지장간을 말하는 겁니다. 미중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미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상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미월에 정관이 됐던 정제가 됐던 또는 상관이 됐던 신약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는 일단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간이 약하니까 뭐 인성인 금이 있어서 일간을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 미월이라 하더라도, 사오미 방합을 형성해서 화국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5월에 임수와 동lun한다. 이때는 비견겁제를 먼저 쓰고 나서 인성인 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미월에 화국이 형성됐다. 그러면 개수 같은 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인성인 금으로서 이렇게 임수 개수를 생조해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미월에 금수가 진기되어 있다. 이렇게 대서가 지나져 있다라면 그냥 인성을 먼저 쓰고 나서 만약에 금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화를 취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가 다시 많게 되면은 그 토가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또는 임수를 막히게 할 수 있으니 만약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취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성인 금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거는 기본 먼저 이제 미월의 임수는 금을 먼저 얻어놓은 연후에 금수가 많아서 한습해지면 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 만약에 미월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으로서는 임수를 생해주고 간목으로서는 토를 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 틀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일지로 보게 되면 오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오미, 오미만 하더라도 오미합화가 되죠. 오미합화가 돼서 화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화가 왕해졌을 때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써야 되지만은 일단은 인성을 얻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생해 주지만은 신금 자체가 뿌리가 없죠. 임수도 뿌리가 없습니다. 오미합화하면은 임수는 마르게 될 것이고 신금은 녹아버리게 될 것이죠. 다행스럽게 연지에 있는 진토가 있어서 이 진토의 임수는 통근할 수 있고 신금은 습토인 진토에 의해서 생을 받을 수가 있겠다. 또 간목이 있어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토를 억제할 수 있는 방비책도 있다라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수기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진중 개수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모든 것 임수도 신금도 간목도 오로지 진중에 있는 개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 국세가 많이 좀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약했던 임수가 자유통근할 수 있고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 좋지만은, 이거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좌우충이 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경자시는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생시라고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신의 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해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신금의 생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신해시로 태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합, 인오합 해서 이거는 지지로 거의 오화를 중심으로 해서 화국이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수가 다시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도 결국은 진의 뿌리를 둘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수 두 개, 금이 하나에 대해서 수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은 금수 운으로 가야 된다. 즉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이 상태에서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수가 약한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를 얻었습니다. 임수 자체가 진진에 이렇게 뿌리를 두지만 역시나 약하죠. 오화를 얻은 것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만약에 이 갑진시인데 여명이 아니라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쨌거나 오화를 가지고 있고, 간목 두 개가 이렇게 간목 두 개가 이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시라고, 시가 갑진시라면 저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은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갑술 대운 때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보다 이때 좀 세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때 좀 곤혹을 치를 수 있다. 27세부터 36 중간에 한 번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을사시, 병오시 또는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을사병오 정명보에 다 낮에 태어나서 화가 왕해지는 거죠. 여자로 태어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건 분명히 남자가 태어났을 때는 을사병오 정미시가 나름대로 좀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원국 자체는 수기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다? 7세부터 뭐 금수는 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진대운 때 진술충 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때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진의 뿌리를 둘 임수가 이렇게 신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여자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로 태어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술대운에 진술충이 돼서 안 좋다라고 봤을 때 무신시를 얻게 되면은 이건 신의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때는 갑술대운이 온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남자로 태어날 때는 이렇게 무신시로 태어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웃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어서 말인데 이거는 기토탁임이 되니까 이거는 차라리 무토가 낫지, 임수는 기토 보면은 기토탁임, 이건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